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범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대학에서 또 우리 금산이 자랑하는 우리 문화의 전당이죠. 추부 문화의집에서 훌륭하신 지역의 인사들 모시고 제가 인삼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예. 제목은 재미있는 인삼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금산에서 인삼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아니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봐요. 수백 년 동안 우리 금산에 인삼 산업인들이 이렇게 온 세계적 명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버려요. 물론 깻잎 농사를 짓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은 좀 덜해요. 그렇지만 단순한 경제적 가치만 갖고 따질 게 아니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따지면 아직도 저는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명성을 더 떨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뭘 눌러야 넘어가죠? 밑에 거? 네, 밑에 거 이쪽 저기 컴퓨터 보고 요거? 넘어갔네요. 제가 어디 가서 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거 한번 멋있게 좀 읽어보실 분 계세요?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비단산에 수려한 비단강이 휘몰아가는 금수강산의 본 고장이요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 고려 인삼의 종주지로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키워주는 생명의 고향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그냥 꾸며내서 이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도시가 아니고 이미 고려 시대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인 이규보, 이분은 고려 중기에 활동을 했던 문인이죠. 이 사람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면 금산은 들어갈수록 그윽하며 마치 다른 나라의 별천지를 밟는 것과 같다는데 표현은 별경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별천지라는 얘기는 이태백이 처음으로 했어요. 그 사람 시에 복숭아 꽃이 떨어져서 시냇물을 따라 아득히 흘러가니 이곳은 별유천지 비인간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별천지지 인간 세상이 아니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규보는 그걸 별경이라고 더 다시 이렇게 표현해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인간의 세계를 떠난 이런 세계를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말에 강후문이라는 또 유명한 문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금산의 땅은 마치 무릉도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릉도원은 아름다운 곳인가요? 네? 네. 어느 한 고을이나 어느 나라를 무릉도원으로 표현한 것은 정말 가장 어떤 극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극찬을 받았다는 거죠. 금산의 산하가.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 독립 그렇죠? 선언에 참여했던 33인 중에 한 사람이죠. 스님이시고 그분은 이제 태고사에서 금산의 서대산 쪽을 바라보면서 요 경치예요. 이 경치를 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천하의 명성을 논하지 말라. 그게 어디라고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인삼 얘기를 해보죠. 저는 고려 인삼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왜? 중국 사람들이 이미 고려 진생은 선점을 해서 외국에 가면 고려 진생 하면은 중국의 전통 약초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인삼이라고 해요. 한국 인삼. 뒤에 가서 말씀 더 드릴게요. 인류의 영약으로 1500년 이상의 역사를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학명을 보면
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억스는 그렇죠? 판악스잖아요. 치료를 한다는 게 모든 것을 다 치료한다. 만병통치제인데 판악스 진생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 인삼도 똑같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CA 메이어라는 학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하면은 세계 최고 품질의 인삼이다. 그게 한국 인삼의 학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세계에서 삼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그 한국 인삼을 최고로 쳐주고 또 그 중에 금산 인삼을 최고로 쳐주냐? 이미 그 1500년 전 도홍경의 명의 별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몇 개 나라의 인삼이 써 있는데 백제삼은 형세이 견백이다 이거죠. 몸통은 가늘지만 단단하고 희다. 그런데 뭐 요삼이라고 하고 고려삼이라고도 뭐 그래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 형대이 허연 불급 백제자라. 몸집은 크지만 허하고 연해서 불급 미치지 못한다. 백제삼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백제삼의 정통성을 제대로 잇고 있는 삼이 어딜까요? 금산이죠. 백제 땅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다음 한국 인삼의 효능에 관해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중국 최초의 의학서부터 나옵니다. 네? 신농이 누구예요? 뭐 이 약의 신이라고 하죠, 그죠? 신농 본초계 중에 뭐라고 해놨냐면 인삼은 상약이다. 상약, 중약, 하약으로 했거든요. 이게 상약은 아무리 먹어도 해가 없는 아주 그 우수한 그 약을 상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삼은 상약으로 취급했고요. 그 다음에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상약 중에 상약이라 아무리 먹어도 해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해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인삼이 상약 중에 상약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의보감에 엄청나게 많은 처방이 있잖아요. 인삼이 들어가는 처방이 653개나 됩니다. 뭐 감초 빼놓고는 아마 가장 많은 처방에 쓰이는 게 우리 인삼이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제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우리 인삼을 세계 최고라고 쳐주냐? 물론 도홍경이 뭐 이제 백제삼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이제 이것을 규명을 해냅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이 뭐예요? 사포닌이죠. 사포닌이 무슨 뜻인가 아세요? 예, 사포라는 것은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사포닌은 거품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인삼 액기스 같은 거에서 물에 타면 거품이 많이 떠요. 또 그걸 또 진세노사이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진세노사이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디올게, 이것은 진정을 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트리올게, 이것은 흥분을 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다음에 온라인계, 이거는 흥분이나 진정에 관계없이 항산화, 항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뛰어난 성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효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인삼은 이 사포닌의 종류가 38개가 있어요. 근데 디올게가 23개, 트리올게가 14개, 그렇죠? 그다음에 온라인계가 하나. 그래서 38종이 있어요. 근데 미국 인삼은 얼마나 있을까요? 14개 정도 돼요. 디올게가 9개, 트리올게가 4개.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계라고 했던가요?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종류가 미국 쌈이나 뭐 일본 쌈보다 훨씬 많아요. 2배 이상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을 시켜주는 작용하고 흥분을 시켜주는 작용이 고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정상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병적 이상 상태를 정상화한다. 어디 가면 항상성이 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에 가깝게 낮아지는 거고, 낮은 사람이 먹으면 어때요? 정상에 가깝게 올려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장, 강정, 혈압 조절이잖아요. 조혈, 혈당 강화 다 있잖아요. 항암. 그러니까 만병통치의 영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삼에 관한 논문이 몇 편이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0만 편인가? 그리고 내가 이거 알고 있어요. 30만 편인지 3만 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30만 편이 맞을 거예요. 그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왜? 신비하니까 계속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인삼이 왜 좋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정상화 작용을 한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정상화 작용한다. 이게 나는 열 많아서 산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거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영약이라고 호칭이 될 정도로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거 자꾸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외교 협상에서 뒤로 외교 수단으로 쓰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나당연합군의 결성입니다. 백제가 왜 망했어요? 나당연합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할 때 신라에서 당나라 왕실에 인삼을 200근 갖다 줬어요. 뇌물이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를 고려 때 뺏겼죠. 어느 나라에 뺏겼어요? 몽고. 원나라, 그렇죠? 몽골 원나라한테 뺏겨서 너무 학정을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실에서 일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원나라 왕실에 인삼을 100근 갖다 주고 좀 살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뭐 제가 표현은 국조 정상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학정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그 협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임진왜란 때 조선의 무고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갔어요. 그때 그 포로 송환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아세요? 삼형제사입니다. 이름이 아마 유정근인가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 양반이 인삼 50근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최고 실력자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성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포로들 모시고 왔잖아요. 이렇듯이 이건 단순한 이런 뭐 의약품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그렇죠?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협상의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 쓰인 거죠. 왜? 그만큼 좋으니까. 인삼을 특히 좋아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중국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그 상류층들은 해마다 고려 인삼을 사서 먹여야 돼요. 그게 관행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상 임상옥 상도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고 우리 금산에서 그 의주포구 오픈테스트장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잖아요. 그 거상 임상옥이 조선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뭘로 돈을 벌었냐? 인삼 무역으로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는 중국으로 이제 홍삼을 싣고 갔어요. 팔으려고. 근데 중국의 상인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안 사고 버티면 요놈이 보름쯤이나 한 달쯤 있다가 돌아갈 때가 되면 헐값에 팔 거다. 그래서 인삼을 안 샀어요. 그때 임상옥이 어떻게 했어요? 귀국한다고 소문내고 전날 밤에 그 중국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홍삼을 다 태워라. 이걸 내놓고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국의 홍삼 상인들이 1년 장사를 망하는 거예요. 이게 홍삼을 못 사면. 아이고 우리 대인 왜 그러시냐고. 임대인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살 테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삼을 몇 배 주고 팔았냐? 10배의 값을 주고 팔고 왔어요. 아주 전설적인 얘기죠. 이게 왜 가능했겠어요? 그만큼 우리 인삼이 뛰어난 효능을 갖고 중국에 그만큼 선호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일본 얘기 조금 말씀드리면 일본은 정말 한국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음식물은 맛있어요. 한국 게. 김도 일본 김이 있고 한국 김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김 먹을래 한국 김 먹을래 하면 어떤 거 먹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토양이 달라요, 일본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영양가가 많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삼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 이 조선 인삼을 한번 일본 걸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마무라 또모라고 하는 경찰관이에요. 이 사람이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조선 총독부 전매국에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7년 동안 인삼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인삼사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7권이 돼 있어요. 인삼의 정치, 인삼의 경제, 인삼의 재배, 인삼의 효능, 인삼의 민속, 인삼의 편년, 인삼의 잡기. 지금도 이 이마무라 도모의 인삼사를 뛰어넘는 인삼 연구가 없다고 일본은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어요. 이 책 제가 인사동에서 사다가 금산군청에 갖다 놨습니다. 언제? 2004년도쯤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무역의 이름이, 한일 무역의 이름은 인삼무역으로 돼 있어요. 절대적인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근데 그게 뭘로 촉발이 됐냐? 임진왜란 이후에 동의보감이 일본의 전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삼의 효능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인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인삼무역을 막으면 일본의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날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삼무역을 허락했다. 이것이 이게 성호사설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인삼을 안 팔면. 자, 한양에서 70냥이면 살 수 있는 인삼이 일본의 에도, 지금의 동경이에요. 동경 가면 300냥 정도에 팔린다. 얼마나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이 어린 여인들이 불치병에 걸린 아버님의 병원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인삼이 필요한데 그 살 돈이 없어서 유곽에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을 구원했다. 이런 그 연극의 소재가, 그런 연극이 있어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돈을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인삼을 사갈 때 순도 30%의 은어를 지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선에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삼 상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순도가 떨어지는 은어를 가지고는 인삼을 못 판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순도 80%의 인삼 대왕 고은이라는 은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인삼을 사간 거죠. 이 인삼 대왕 고은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도 봤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돈을 새로 만들 정도면.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이제 그 쇼군이 있고 그 쇼군의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사무라이라고 그러잖아요. 쇼군이 이제 사무라이한테 가서 조선 인삼 좀 구해와라. 그럼 사무라이는 가서 인삼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상이 있죠, 일본에. 이제 수입상에 인삼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늦게 가면 인삼이 없는 거예요, 조선 인삼이. 그러면 인삼을 못 사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인의 심부름 잘못해서 볼 면목이 없다고 해서 할복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워낙 그 우리 인삼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가짜 일본 삼을 갖다가 한국삼이라고 속여서 판 놈들이 2명이 사형이 나갑니다. 1928년하고 30년대. 이게 다 기록에 있는 거예요. 기분 좋죠? 네. 이건 뭐 지나갑시다. 조선 총독들은 일본의 황제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우리 인삼을 보낸 거죠. 자, 이제 이건 이제 동양 얘기고요. 지금까지는 서양에서 우리 인삼이 얼마나 명성을 떨쳤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서양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1800년, 이게 18세기예요. 1700년대부터예요. 물론 뭐 고려시대 때 뭐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좀 했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1700년대부터인데 인삼과 모자의 나라로 알려졌어요. 자, 이게 당빌이라는 프랑스 지리학자가 1737년에 만든 한국의 지도예요. 비슷하죠, 한국자 한반도. 그런데 여기 사람이 있죠. 사람이 뭐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뭐 들고 있어요?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고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조선에는 이제 인삼과 모자가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걸 그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도 이게 조선인이라고 그러는 이 사람이 조선인 같아요. 1806년에 또 생소베라는 프랑스 화가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인삼. 인삼이죠. 이 뭐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보고 그리는 건 아니고 상상.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삼과 모자는 여지없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찬이 이루어집니다. 예찬이. 이 프랑스 선교사 자르투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분. 이 사람이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 인삼을 가장 잘 예찬을 했어요. 최초로. 인삼 뿌리의 절반을 날것으로 씹어 먹고 1시간 후에 맥을 짚어봤더니 맥박이 훨씬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욕이 증진되고 원기가 전부 다 좋아졌다. 이르 능률도 훨씬 좋아졌다. 그죠? 또 반뿌리를 씹어 먹었는데 1시간 후에 피로가 말끔히 사라졌다. 자주 먹었는데 언제나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1714년에 이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1884년도에 칼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여행을 하고 책을 썼는데 한국의 생활이라는 거죠.
질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 약은 거의 금의 무게만큼과 같은 값어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삼 한 근이면 금 한 근 값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질이 좋은 거는. 그죠? 지금도 정관장에서 나오는 천삼 좋은 거는 몇백만 원씩 하죠. 그죠? 300g, 600g이 막 8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사벨레 버드 비숍은 그 여행으로서는 당대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그 번역서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뭐라고 썼냐? 정말로 한국은 지저분한 나라고 막 이렇게 썼는데 유일하게 잘 쓴 게 인삼밖에 없어요. 딱 인삼은 아주 잘 써놨어요. 그래서 한국 인삼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다. 영국 약전에 있는 어떤 약도 극동에서의 인삼의 평판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서양에 있는 어떠한 의학서에 나오는 이런 그 약초들이 한국 인삼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해열제로 쓰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열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열제로 쓰였다는 거예요. 진통제, 그죠? 불러 장생제로 술에도 넣어 먹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국의 수출품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벨기엔 고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쓴 기록을 보면 역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고 태양이다. 절대 그 군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들을 각 나라가 많이 했어요. 근데 태국의 왕은 루이 14세한테 우리 조선 인삼을 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삼의 평판은 대단했다는 거죠. 좋아했을까요? 네. 근데 헐버트라는 사람은 이분은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분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썼냐면 중국인들은 한국의 인삼이 다른 어떤 나라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믿고 있고 한국산은 6, 7년생을 뽑아서 찌면 불그레한 색깔을 내는데 이게 뭐예요? 홍삼이죠. 미국산은 그렇지가 못하다. 지금 미국에서는 홍삼이 안 나옵니다. 못 만듭니다.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런 얘기를 썼겠어요. 야, 그 다음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 평가를 그 국가가 한 걸 보면 1996년에 문화관광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 베스트 10을 선정을 해요. 이때 당당하게 인삼이 들어갑니다. 뭐뭐 들어갔을까요? 한글, 김치, 태권도 뭐 이런 게 들어가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에요. 2000년도에 이때 새천년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세계 최고가 될 55가지의 상품을 선정하는데 여기도 우리 인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또 2000년도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베스트 상품 10가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인삼이 들어가요. 특색이 있는 게 여자 골프가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했을 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인삼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K-팝 이제 이런 걸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2000년도 초반 이 설문조사에서 인삼이 외국인들이 가장 생각나는 한국의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2014년도 그때 이제 제가 공직 생활을 이렇게 그만두고 나온 해인데요. 1월 달에 그때 자료를 내가 쭉 봤어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했더니 대통령이 외국의 원수들이 있는, 그렇죠? 외국의 왕들이 왔을 때 어떤 선물을 줬는가 전부 다 거의 인삼입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지금도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뛰어난 명성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항상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가면 뭘 받아요? 도전을 받죠. 미국이 아주 끈질기게 우리 인삼의 아성에 도전을 했어요. 그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르뜨라고 하는 신부가 한국 인삼을 먹었더니 맥박이 훨씬 활기가 있었고 피로가 없어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본국에 보냈어요. 이게 그 신비한 한국의 인삼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각국에 파견되는 선교사들한테 이 그림 복사본을 그대로 필사해서 나눠주고 당신이 근무하는 데 가서 이걸 한번 찾아봐라 있는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우리 인삼이 좋았으면 그렇게 시켰겠어요. 그런데 그 해 1714년도에 한국 그 인삼 그림을 보고 캐나다 몬트리올 근처에서 거기에 인디언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게 아메리카 인삼입니다. 이어서 이제 뭐 캐나다에서 미국이 가깝잖아요. 바로 미국에서도 이제 이 인삼이 발견된 거예요. 이 인삼을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이거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국 인삼과 미국 인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미국은 이 인삼을 팔아서 독립전쟁의 중요한 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미국 독립에 인삼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조지 워싱턴이 결국은 영국군을 물리치고 결국은 독립을 쟁취를 했죠. 그 바탕에 인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네요. 1700년대인데 이게 표현이 잘못됐네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쌈은 예를 들어서 뭐 1kg에 $10 주고 판다. 그럼 한국 쌈은 $70 내지 $80를 주고 사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왜 똑같은 인삼인데 왜 우리 것은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쳐주냐.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미국이 노력을 했는데 1840년대에 아편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때 아편 중독의 조산 홍삼이 특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스가 발생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1840년대 중국을 쫙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인삼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했어요. 우리 인삼에. 미국 인삼은 그렇게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8배가 비싼 조선 인삼이 물량에 있어서도 1898년에 미국 인삼의 2배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미국이 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가 선교사나 정보 관리들을 한국에 보냈어요. 한국이 인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정보도 빼나가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한 자리에 보면 장티푸스 환자들이 복용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장티푸스는 열이 많아요? 안 나요? 안 많아요? 많아요. 대표적인 열병이라고 합니다. 연병이라고 합니다. 예비라고. 예? 장티푸스 환자들이 복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열 많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1960년대에 미국의 위스콘신주가 있어요. 거기에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을 해서 1960년대마다 이제 현대잖아요.
그럼 조선 인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말하자면 그 기획사에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용역의 결과가 뭐냐? 한국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라. 이게 결정적인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민감하잖아요, 건강에. 안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껄끄러움한 거예요, 껄끄러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무너졌어요, 시장이.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KBS 스페셜을 통해서 이것을 반박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민성기 박사도 나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그 인삼을 파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냐? 그 스티커에 한국 인삼을 먹으면 기형아를 날 우려가 있다. 그런 문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취재진이 그 진원지를 찾아가요. 한국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난다고 했던 그 진원지가 어디냐? 찾아가 보니까 홍콩의 한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카메라를 딱 대고서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선생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한국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난다고 하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못해요. 당황하고. 그러면서 하여간 그 방송에 나오는 것은 딱 한마디 했어요. 기자 선생님, 당신도 한국 인삼 먹으면 열이 난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 나오면 그게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인상 실험을 했어요. 응? 그 표본 선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인삼을 먹여서 뭐 체온의 변화 이런 걸 다 체크했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난다. 열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의식은 버려주세요. 또 하나. 홍삼과 인삼이 어떻게 달라요? 인삼 속에 수삼, 백삼, 홍삼, 흑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 회사에서 홍삼과 인삼이 다른 걸로 이렇게 계속 마케팅을 해왔어요. 인삼 산업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삼의 종류에는 수삼, 백삼, 홍삼, 기타삼으로 돼 있어요. 홍삼은 먹으면 괜찮은데 인삼 먹으면 뭐 어디다? 이거 무식한 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래도 내가 그래서 그 노래 작사도 했어요. 인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홍삼, 백삼, 흑삼, 수삼 이게 다 인삼이에요. 금산에 오시면 홍삼, 백삼, 흑삼, 수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삼 수도 쪽 그런 노래도 제가 만들었어요. 작곡을 안 했지만. 두 가지요. 열 많은 사람이 인삼 먹으면 안 된다. 근거가 없다. 홍삼과 인삼은 다르다. 그건 무식한 소리다. 그죠? 자, 이제 금산 얘기를 좀 해야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네. 재미있어요? 네. 진짜요? 네. 이제 그렇게 뛰어난 한국 인삼의 종주지가 바로 금산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금산 인삼의 시작은 강처사라고 알려져 있죠. 강처사의 설화가 기가 막힙니다. 간단한데. 강처사 설화 얘기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처사 설화. 간단하잖아요. 백제시대에 강처사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 근데 그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 들었는데 강처사가 워낙 효자라 좋다는 약, 잘한다는 의원을 다 찾아갔는데도 차도가 없더라.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포기를 했을 건데 강처사는 사람으로서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니 이제는 하늘에 어머님의 병원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다. 그게 마음을 먹고 진학산 관음굴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던 중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강처사야 저기
빨간 열매가 셋 달린 그 풀에 뿌리를 다려드리면 어머님이 나을 것이다 하고 사라졌다. 그래서 잠에서 깨보니까 진짜로 빨간 열매가 셋 달린 풀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캐다가 다려드렸더니 어머님이 병원에서 나으셔서 일어나셨다. 그런데 강제사는 아니 우리 어머님이 이걸 드시고 병원에 나셨는데 다른 사람도 이걸 먹으면 나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인삼의 재배에 성공을 해서 퍼쳐진 것이 지금 우리 금산 인삼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근데 거기에 5가지의 기가 막힌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효자, 강처사죠. 두 번째, 인간의 노력을 다 해서 안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 빌었다는 거죠. 도전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걸 먹으면 병원에서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박애의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으면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저런 풀을 다른 데 가서 막 찾아다니면서 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배를 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빨간 열매 3개를 이걸 가지고 잘 키우면 이런 신비한 약초가 나올 거 아니냐. 이게 대단한 창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인삼 재배가 쉬워요? 싹 틔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개갑 한다고 그래요. 개갑. 갑옷을 벗긴다 소리예요. 얼마나 딱딱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재배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효도와 도전과 박애와 창의와 실험의 정신이 서려 있는 이것이 바로 백제 강처사의 설화입니다. 이것도 자랑스럽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맞나 틀리나? 우리 금산 사람들에게는 인삼 농사와 인삼 장사를 통해서 새겨진 훌륭한 유전자가 3가 있다. 첫 번째가 도전이고 두 번째가 근면이고 세 번째가 진취다. 자, 도전이 뭐냐? 인삼 농사는요. 잘못 지면 집안 망했습니다. 그만큼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벤처 산업이었어요. 당시는. 그런데 금산의 농부들이 그 인삼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한 200년 전에. 200년이 넘었죠. 250년 전쯤에. 대단한 도전 정신이 없고는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겨울에도 금산 사람들은 쉬지를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새끼 엄청 껐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발. 겨울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한잔하고 이거 할 때 금산 사람들 대부분은 새끼 끄고 발쳤어요. 그죠? 미드 배우고 샜다고 배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일단 농사가 시작이 딱 되면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인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인삼 농사를 딱 져서 상품을 만들었어요. 말려서 국산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엄마 할머니들 이거 이고 부산, 대구, 서울, 광주 15일씩 집에 못 오고 팔았어요. 아녀자들이. 남동네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진취의 정신이라는 거죠. 왜? 자식들 공부 가르치려고. 이건 정말 대단한 나는 그 금산의 자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피 속에는 도전과 근면과 진취의 유전자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2000년대 초반에 실제로 다른 그 동네 인삼하고 금산 인삼하고 성분 비교를 했어요.
산연근하고 6년근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단연 금산 인삼이 좋아요. 성분도 많고 높아요. 4년근, 6년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된 거예요. 6년근이 4년근보다 좋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분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4년근이 더 좋은 것도 많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이 60살 먹은 사람이 건강하냐? 40살 먹은 사람이 건강하냐? 똑같아요. 인삼도 4년이 지나가면 노화가 시작돼요. 목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금산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한 거예요. 개성 사람들이 6년근 홍삼할 때 금산 사람은 4년근 백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해봤자 잘 안 믿겨요. 왜? 이미 국민들 내리에는 6년근이 최고라는 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산에서 4년근이 좋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공, 유통,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 인삼 산업의 중심이다. 금산 사람들이 인삼 재배 기술은 최고입니다. 근데 땅이 점점 줄어들죠. 밭에다 인삼 한번 씌우면 30년 정도는 삼이 안 돼요. 3년근까지는 되는데 4년간 올라가면서 다 썩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근척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안으로 어디로? 지금은 전국 재배잖아요. 그 전국에 나가서 인삼을 재배하는 큰 농부들이 다 금산 사람들이에요. 전국에 인삼 농협이 11개가 있거든요. 많은 지역에 인삼 조합장이 금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파주에서도 만났고 서산서도 만났고 지금도 충북 인삼 조합장은 이규보 씨로 금성면 사람이에요. 생산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공도 금산이 주도하죠. 금산에 인삼약초 가공 유통업소가 1000개가 넘어요.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유통,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삼약초 전문시장 금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금산보다 작아요. 어디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홍콩이 마치 세계 최고의 인삼시장 같이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인삼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그 한국 인삼 정관장으로 들어가서 계약 재배로 들어가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매겨서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 이벤트, 그렇죠? 인삼 축제, 인삼 엑스포, 금산만큼 잘하고 많이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인삼 산업이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의 인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은 금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인삼축제 개막식에 세계 인삼 수도로 선포한 거예요.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인삼 헬스케어 특구 만드가 금산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금산의 전통 인삼 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2018년도에는 세계 인삼 중에서 유일하게 금산의 전통 인삼 농업이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금산 인삼은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종합을 해서 세계 인삼수도 선포를 했고, 그렇죠? 이게 세계 중요 농업유산 인증서인데 18년도에 인증이 됐는데 인증서는 제가 군수가 된 다음에 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2023년으로 돼 있잖아요. 5년 후에 받아왔어요. 이건 이따 누가 한번 읽어볼 건데 이런 걸 종합을 해서 그렇죠? 세계 인삼 수도 금산 선포식을 23년 10월 6일 날 인삼축제 개막식 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K인삼. 이건 금산 그 상징하고 똑같죠. 이거는 여기에 이제 산과 물과 있잖아요.
이거를 K로 바꿨어요. K 인삼은 코리아 금산 인삼이에요. 왜 이걸 만들었냐? 코리아 진생은 이미 중국에서 선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K 인삼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봉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제가 선물할 때는 요 봉투를 넣어서 드립니다. 아직 본격화는 안 됐는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세계 인삼수도 금산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삼산업 육성기관이 금산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우리 금산군 소속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인삼약초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삼약초 연구원이 인삼약초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충청남도에 인삼약초 연구소가 재원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진산에 가면 그 남부 출장소 있죠. 충청남도. 거기에 인삼약초 세계화 지원팀이 있어요. 농협산하에 한국인삼검사소, 금산인삼농협이 있어요. 이렇게 군과 도와 국가를 통틀어서 6개의 육성기관이 있는데 금산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자, 유통 얘기했잖아요. 금산에 인삼 관련된 시장이 8개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좀 줄었는데 장날 하루에 43억 정도의 현찰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뭐 가정에서 뭐 그 인삼즙 짜서까지 다 포함하면 연간 거래액을 1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우리 금산에서 절대적인 산업이죠. 자, 이제 조금 금산 인삼 산업의 위상을 조금 상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학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인삼약초 시장이 바뀌었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크게 바뀐 계기는 인삼축제입니다. 96년부터 금산 인삼축제가 관광축제로 바뀌면서 전국축제로 확대가 돼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인삼이 너무 싼 거예요. 서울 가면요 보통 3배나 5배 비싸요. 그리고 너무 싱싱하고 종류도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관광버스를 타고 막 금산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역, 부산역, 마산역에 그냥 관광버스가 서 있어요. 금산 인삼시장. 그럼 막 타는 거예요. 그게 9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뀌는데 그전에는 금산 인삼시장은 소매가 거의 없었어요. 다 도매시장이었어요. 외지에서 인삼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장사들한테 파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도매와 소매가 결합된 복합시장으로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 장날만 그렇죠? 인삼시장이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연중에서 관광객들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연중 상설시장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인삼 캐고 난 다음에 그렇죠? 초가을, 늦여름, 초가을, 늦여름하고 가을 정도만 인삼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연중, 그렇죠? 연중 뭐 다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삼을 많이 사가는 이런 시장으로 변모를 했죠. 이제 좀 실감이 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금산이 주도를 해서 인삼의 활용 영역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삼은 뭘로 먹어요? 처음에 보약으로 먹잖아요. 그러다가 인삼 튀김이라든지 인삼 막걸리라든지 인삼주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의 그 활용 영역이 확대가 됐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3위 피부 미용이 그렇게 좋아요. 내 얼굴 좋아요. 어디 가면 피부 좋다 소리 많이 들어요. 내가 인삼 덕분이라고 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인삼으로 세수합니다. 인삼물로. 그럼 얼굴이 막 윤기가 나요. 설화수가 왜 비싼 줄 아세요? 설화수 속에 홍삼 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비싼 거예요. 세계 최고의 화장품을 쳐주잖아요. 아모레께. 요만한 거 20만 원씩 받죠. 홍삼 성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뻐지고 싶은 분들은 인삼을 많이 먹고 인삼으로 세수를 자주 하시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패션 상품으로 개발됐어요. 아젠다라는 상품인데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삼 축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몇 회 했을까요?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1981년도에 금산 인삼제로 시작했어요. 전형적인 그냥 지역 화합형 축제예요. 메인 프로그램이 뭔 줄 알았어요? 인삼 아가씨 선발대, 그다음에 농악대, 씨름대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인삼제 그 초기에 할 때 제가 처음 참여해봐서 알아요. 그때는 이제 이 관광에 대한 개념을 모를 때예요. 그런데 1996년에 문화관광부가 지역의 축제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걸 이렇게 뽑아서 육성을 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요. 그래서 문화관광축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운 좋게도 누구죠? 최태현 씨인가요? 저기 추부 출신 네. 문화부 이 양반이 그때 그 업무를 봤대요. 근데 처음에는 금산 인삼축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왜 인삼축제를 뭐 빼냐 해서 그 본인이 넣어서 인삼축제가 문화관광부 시장 문화관광축제가 된 거예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인연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축제 전문 교수나 그렇죠? 축제 전문 기획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삼축제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홍보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99년부터는 문화관광부가 전국에 있는 축제를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그다음에 신규 이게 몇 가지를 나눴었어요. 근데 정말 자랑스럽게도 금산인삼 축제가 평가 첫해 99년부터 최우수 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연속해서 최우수 축제를 만들었어요. 금산 사람들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전국에 있는 축제 중에서 최초로 최우수 축제 5연패를 달성한 축제 금산인삼 축제예요. 그런데도 그런 값어치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때 일했던 공무원들이나 몇 명 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최우수 축제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2위로 떨어진 거. 나중에도 하긴 했지만 그때는 대표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대표 축제는 금산인삼 축제에 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가 그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포를 3번 했어요. 2006년, 2011년, 2017년 했죠. 2006년 엑스포 때문에 금산인삼 축제는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왜? 심대평 도지사님이 금산인삼 엑스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발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농식품부로 갈 거냐 이거지. 엑스포는 농식품부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금산인삼 축제를 아웃시키려고 했어요. 24년부터. 그래서 손이 발휘되도록 가서 빌고 이것은 금산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일단 유지만 시켜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끌고 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엑스포는 인삼 축제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크니까 금산 인삼 산업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인삼 축제를 올해까지 42번 했고 엑스포를 3번 한 나라 도시 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이벤트 측면에서도 금산이 세계 인삼 산업을 선도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작년도에 최초로 세계 인삼 축제로 승격을 시켜놨죠. 작년도에 107만 명이 왔어요. 열흘 동안에. 그다음에 올해는 115만 명이 왔어요. 근데 고무적인 거는 작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3,000명 정도 왔는데 올해는 10,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개최했던 금산 세계인삼 축제가
세계 축제 올림픽 이번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열렸거든요. 62개 금메달을 놓고 110개 도시 150개의 축제가 나와서 경쟁을 벌였는데 금산 인삼 축제가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따서 대한민국 지역 축제로서는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우리나라가 미국, 호주에 이어서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이때 지금 박수 한번 쳐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금산 같은 촌에서 세계 축제 올림픽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는 건 대단한 거고 올해는 작년도 축제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이 보여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계 축제 대회에서 올해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금산에서 세계 축제협회 한국 지부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인삼 축제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할 거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세계 축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전략도 같이 협의할 예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내년도 축제 올림픽에서 우리 금산 인삼 축제가 최소한 금메달 3개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그 금산 인삼조합 얘기를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삼조합이 설립된 게 개성입니다. 1910년도. 거기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홍삼을 위주로 하는 인삼조합이었어요. 근데 금산 인삼조합은 1923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순수하게 금산의 인삼 산업인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누구도 도움에 받지는 않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홍삼 산업은 조선 왕실에서부터 전매국을 만들어서 진짜 독점 사업으로 키워왔어요. 근데 그게 홍삼인데 홍삼은 국가에서밖에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백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런데 50년 후에 금산 인삼조합이 1923년도에 설립됐다고 했잖아요. 1972년도 통계를 보면 금산 인삼이 한국 시장의 73%를 석권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당시 전배청 시절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71년도에 금산의 정치적 거목 5.16 혁명의 주체들의 길제거가 숙청이 됩니다. 71년도에. 그 1년 후에 인삼 및 인삼 제품에 관한 규제법이 생겨요. 그 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산 인삼을 잡는 법이에요. 가장 큰 특징 2가지예요. 금산 인삼 상표를 뺏어갑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삼에 관한 지리적 표시는 고려로 한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삼은 고려 인삼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리고 무검사품 유통을 금지시킨다. 삼은 농산물이잖아요. 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때깔을 보잖아요. 만져보잖아요. 잘 익었는지. 향 맡아보잖아요. 짙은지. 그러고 조금 다리 씹어 먹어보잖아요. 그러고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고 가격을 흥정해서 사가는 것이 금산 인삼 유통의, 그죠? 인삼 유통의 전형적인 방법이었어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검사를 해서 정부가 정한 포장재 속에 넣어서 팔게 규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금산에 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네. 각대기에 있는 거 보고 등급대로 가격대로 사가면 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등급을 어떻게 했냐? 큰 놈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300g이 한 근이라고 했잖아요. 10뿌리가 들어가서 300g이면 그건 10편이라고 그래요. 30뿌리가 들어가면 30편이고. 그런데 우리 금산에서는요. 송 50이면 최고로 쳤어요. 엄청나게 큰 삶이었어요. 보통 70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70짜리가 30짜리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거 가격으로. 그전에는 금산인삼이라는 상표 때문에 70편짜리가 30편짜리보다 더 비싸게 팔았는데 다른 지역 산보다. 그러니까 금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산에 그 좋은 토종 씨앗을 포기하고 홍삼 씨앗을 갖다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삼이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금산 인삼 산업의 아픈 역사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939년도에 금산군청에서 만든 금산군 안내 사진첩이에요. 산삼겉이잖아요. 이게 금산 인삼의 오리지널이에요. 지금 어때요? 몸통이 막 이렇게 크죠? 인삼은 잔뿌리가 발달한 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국가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안타깝죠? 그 당시에는 금산인삼이라고 써 있잖아요. 상표가. 이런 얘기하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금산 사람들이 이제 안 되잖아요. 백삼 갖고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홍삼 전매법을 폐지시키자. 우리도 홍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처절한 투쟁을 해서 96년도에 드디어 홍삼 전매법을 폐지시킵니다. 누가요? 금산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때 이명수 군수님, 김동완 군수님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산 사람들이 홍삼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 얼마나 됐을까요? 30년 정도, 아직 30년도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금산 사람들이 저는 대단한 저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뭐 이렇다 할 정적인 백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말 치밀한 논리를 개발을 해서 결국은 국회도 설득을 시키고 중앙정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금산 사람들은 대단한 저력이 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아까 얘기했던 도전과 근면과 진취유전자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인삼 상품의 제가 보기에는 90%가량은 금산서 나온 것들이에요. 아니면 금산서 대중화가 됐거나. 흑삼 누가 만들었어요? 금산 사람이 만들었어요. 장성렬 목사가. 인삼 파우치 누가 처음 만드는 줄 아세요? 비닐 속에다 이렇게 넣은 거 있잖아요. 인삼 달여가지고. 금산서 만드는 거예요. 인삼 과자, 인삼주 다 이런 것이 금산서 시작됐거나 대중화됐고, 인삼 튀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금산 아줌마들이 만들었어요. 인삼 축제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브랜드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숙제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아시아 유럽의 26개국 정상이 모였던 아셈이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요. 이 사람들 술 마시 저거 뭘까요? 금산 인삼주가 건배주가 됐고요. 인삼을 테마로 하는 궁중 요리가 메인 요리가 됐고 인삼차가 디저트가 됐어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다? 금산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자, 그대가 패션 브랜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삼 문양이 들어간 컵인데 지금도 우리 군수실에는 이 컵 씁니다. 인삼이 들어가 있어요? 인삼 넥타이 있어요. 이 사진 잘 보세요. 히딩크가
벨트를 2급 벨트를 찼어요. 이 금산 인삼 벨트입니다. 금산 인삼의 힘을 받아서 한국 대표팀을 최고로 만들겠다고 히딩크가 찬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들었죠? 예. 금산 이런 동네예요. 그 다음에 상도, 그렇죠? 상도 오픈 테스트장 재원에 있었죠? 그때 4개월 동안 20만 명 왔다 갔어요. 인삼에 관한 모든 것이 금산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금산 출신의 화가한테 부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인삼 멋있죠? 동양화의 그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수복강령, 부귀영화. 그래서 내가 장수의 상징으로서 건강 장수의 상징으로서 인삼 많은 게 어딨냐? 금산 인삼 많은 게. 근데 왜 바위만 그리고 소나무만 그리냐? 그래서 우리 인삼을 한국화의 소재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삼을 주제로 하는 시화전도 했어요. 그랬더니 작품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도 이렇게 썩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삼 축제 때 오는 사람들한테 부채에다가 인삼 그려주고 이렇게 글씨 써주면 그렇게 좋아요. 앞으로 한국화의 소재로서 금산 인삼은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산군은 상징도 인삼입니다. 대한민국에 23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 고장의 특산품을 원형으로 넣은 상징은 금산 인삼밖에 없어요. 귤이 되겠습니까? 마늘이 되겠습니까? 고추가 되겠습니까? 유일한 거예요. 이 문양을 누가 만들었냐? 제1기획서 만들었어요. 실무팀은 서울 올림픽의 호돌이를 만들었던 팀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K자로 바꾸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K인삼이죠. 그 아이디어 우리가 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군 마스코트 인삼을 호랑이 문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저기는 누굴까요? 산신령이 아니라 삼신령이에요.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이것은 345 3사라 오세요라고 이렇게 목걸이 했잖아요. 이거 만들고 있어요. 삼동이라고. 이거 한번 차고 다닐만 하겠죠? 그때 좀 많이 제가 공짜로 드리면 선거법 위반이라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좀 차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외지인들한테는 많이 나눠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삼 조형물이 금산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네? 하늘선물 금산인삼 2차 수화백의 역작이죠.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선물 금산인삼이잖아요. 그래서 인삼이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하늘선물 금산인삼의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그 개삼터에 가면 그 인삼으로 만든 이렇게 훌륭한 조각상이 있고요. 2006년 그 엑스포 때 만든 이게 그 조형물입니다. 인삼이죠. 그 다음에 그 인삼 시장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큰 그 조약물이 있죠. 이것도 인삼이고요. 또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기념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삼 호텔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저것도 다 인삼 문양입니다. 인삼우 문이라고요. 마스리고기에서 금산동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 있어요. 이게 힘차게 사람이 걸어가는 전진하는 모습이에요. 프랑스에 작업실을 뒀던 유명한 김인겸 이 조각가의 역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저는 알죠. 그런데 그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런 작품이 금산에 있냐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도 이 가치를 알아두세요. 인삼의 문이에요. 김인겸이라는 작가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에서 작업실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한국의 조각가였어요.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저 인삼이잖아요.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이죠.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 중에서 유일하게 특산품 이름이 들어갔던 데가 인삼랜드. 처음에는 금산사도 없었어요. 인삼랜드였어요. 이것도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휴게소입니다. 처음에 간이 휴게소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금산 구간에. 그게 말이 되냐. 정규 휴게소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세계적인 특산품 금산 인삼의 홍보 전진기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품격 높은 휴게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도공에서 그 실무진들이 말을 듣겠어요. 이미 설계가 70%가 진행이 됐어요. 그거를 우리 금산인들이 나서서 중지시키고 이 설계진을 프랑스로 보내가지고 다락원 설계를 도와줬던 장쉘 빌모트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이 금산 인삼 휴게소예요.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예요. 최고의 휴게소 작품입니다. 그 고속도로 준공식 인삼랜드 상행선 휴게소였습니다. 지금 봐도 작품입니다. 이게 그 휴게소 내에 있는 인삼 조형물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여기 핵심을 정리하면 한국 인삼은 인류의 영역으로서 1500년의 역사 동안에 세계적인 명성을 떨쳐왔다. 그 바탕에는 사람에게 정상화 작용을 하는 신비한 효능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한국 인삼 중에서 최고의 인삼이 금산이다. 세계 인삼 산업을 생산, 가공, 유통, 문화 이벤트 측면에서 선도해 가고 있는 세계 인삼 수도가 금산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금산에 인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거고요. 요걸 누가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읽어볼 수 있겠어요? 세계 인삼 수도 금산 선언문. 하늘 선물 금산 인삼은 15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의 영향으로 세계적 명성을 떨쳐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품이다. 죄송한데요, 제가 눈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럼 누가 다른 사람 한번 눈 좋은 분.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더듬적거려가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세계 인삼으로는 유일하게 금산 전통 인삼 농업이 2018년 7월 4일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금산군은 재배, 가공, 유통, 문화 이벤트 등의 분야에서 인삼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잘 읽고 계시네. 일단 중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최고의 인삼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고향 금산은 이제 세계 인삼 수도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인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나, 효능이 뛰어나고 안전한 인삼을 재배하고 건강과 미용의 증진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 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인삼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 인삼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넷, 인류의 중요한 자산인 인삼의 소중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한다. 네. 다섯, 세계 인삼 산업의 최대 발전을 위하여 확대 발전이. 확대 발전. 예, 세계 인삼 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세계 인삼 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 교류의 협력을 선도한다. 네. 2023년 10월 6일 박범인.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속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 사람들은 정말 그 세계적인 인삼의 고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계 인삼스로서 계속해서 세계 인삼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또 지역의 번영을 함께 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